나오면 예,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 오늘 청문회를 좀 준비하면서 검찰의 그 감찰 기능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요. 그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계셨나요? 네. 예, 우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감찰 방해한 혐의로 징계 절차가 있었고 1심 법원에서 그 사실관계가 감찰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. 그때 당시 4월 2일 한동수 감찰부장이시죠?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뭐 제한된 시간이라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컨대 뭐 채널A 사건과 한동훈 전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사이에 어떤 그 계속되는 소통 아니면 뭐 사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감찰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윤 총장께서 버럭 화를 내고 감찰을 갖다가 뭐 인권부 네. 인권위에다가 옮기라고 했던가 아니면 좀 모욕적 언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예, 예. 뭐 감찰 방해로 감찰을 방해받은 거죠. 제가 피해자이죠. 직권남용죄를 명백히 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실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예. 네. 두 번째는 이제 그 윤석열 대검에서 이루어졌던 것 중에 판사 사찰, 네.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네.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네. DB로 보완하고 있었다는 점도 그 감찰의 네, 대상이었죠.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,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면 굉장히 재판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유들 사법농단에서 수집된 그 수사에 수집된 자료들이 거기에 활용됐고 이 부분도 역시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비범죄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비실명 나중에 처리된 밝혀질 겁니다. 처벌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비실명 처리된 저도 그 자료를 21대 국회에 봤는데 네. 저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떠오를 정도의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더라고요. 네, 저도 법원에 근무했는데 제가 모르는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. 참고인 본인에 대해서도 그런 설명을 적은 게 있었습니까? 네. 본인은 없었고 네네, 아는 지인에 대해서 이 모르는 재판부, 것들 자료가 무슨 친족 관계 뭐 영장 신문 과정에서 그 전날 뭐 술을 마시고 신문에 안 나왔다는 등 아주 내밀한 정보들이 고발 사주도 감찰을 하셨나요? 그렇죠. 고발 사주의 사건의 핵심은 2월 17일 날 뉴스타파 굉장히 신뢰와 신뢰도를 제가 높게 보는 그런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. 그 뉴스타파에서 2월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들을 보도를 했고 3월 31일 날 MBC 뉴스 데스크에서 그 채널A 사건이 보도가 됐죠. 그것들을 가로막기 위한 총선에 임박한 그 사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부분들 작성을 해서 그 현재 있는 그 여당에 전달이 된 그런 사건이죠. 이 부분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저는 성립된다고 감찰을 생각합니다. 방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발 사주 손중성 씨에 대해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1년에 선고가 됐고 네, 이번 주에 아마 항소심이 선고가 될 예정이고요. 네, 저는 그 법정에서 손준성 검사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. 그 윤석열 총장의 지시와 승인을 받았다. 한동훈 그 현재 그 정치인이죠. 그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고 그분 판사님들은 모르실 겁니다. 그 검찰의 특수한 경험칙들은 조직에 있어 본 사람 손중성 검사 개인이 했으리라고는 생각한 사람 1도 없습니다. 여기에 있는 검찰 출신 의원들 여야에 계시지만 근데 지금 문제가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금 그 징계에 대한 행정 사건이 1심에서는 사실로 확인되었다가 지금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는 거죠. 절차가 좀 위반되었다라는 이유로. 네, 그게 이제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정을 그 절차에 관한 해석을 해냈는데요. 그 부분들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. 되게 절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절차를 진행해서 또 징계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뭐 징계 문제는 그 기본적인 범죄이고 또 그 관련돼서 그 상고도 안 했고요. 1심과 2심의 결론이 불일치한 사건이고 검사징계법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저도 지금 이제 감찰 방해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. 또 백혜령 경정에 대한 마약 수사도
방해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검찰의 감찰 강화에 대해서 혹시 뭐 체험하신 분으로서 말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. 저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이 부여된지 모르겠습니다. 진술해도 될까요? 네, 1분간 하세요. 뭐 감찰 기능도 필요하죠.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오늘 후보자 청문을 보면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.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시대적 과제는 검찰 개혁이지만 또 시대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. 직접 민주주의는 알 권리하고 표현의 자유하고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.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. 도이치모터스, 제가 읽어본 그 언론의 보도와 그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많은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.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의원이 주범이죠. 해석해서 제가 놀라겠는데요. 그 기소해야지 검찰 내 수사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. 그 한 부분이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명품백 사건. 이거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. 그 절차가 편파적입니다. 거기에서 기조부장이 이제 거기에서 그 정책기획과장이 간사하고 기조부장이 이제 그 구성에 참여를 하는데요. 거기에 이제 일방적인 무혐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 당사자만 참석해서 하죠. 이거는 심지어 1분만도 못합니다. 선거인단의 추첨으로 그 위원이 구성돼야 되죠. 그 도이치모터스 저는 일반 시민들은 알선수재 나아가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. 왜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결정과 달라집니까? 또 하나 특수활동비 왜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까? 자료 공개하십시오. 거기에 저는 감찰부장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게 본래 용도대로 쓰여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 그 유상범 간사님, 또 곽규택 위원님, 또 주진우 위원님, 또 이성윤 위원님, 박균택 위원님 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죠. 네. 거기에 본래 용도대로 쓰신 분들 없습니다. 자료 네네. 공개하십시오. 네네, 정리해 네, 주시죠. 그러면은 불필요한 논쟁들이 다 없어집니다. 네, 안동수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네, 네. 이상하겠습니다. 네.